경남도 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기 다른 의견에 마찰이 갈등으로 증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구죠. 경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얼마 전 출범해서 최근 첫 회의를 마쳤는데요. 막 첫걸음을 뗀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제언에 두 분 나오셨어요.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시죠? 유진상 단디 정책연구소장, 그리고 경남도의원을 지낸 김성훈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위원회 준비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 또 이야기를 다루게 돼서 더 뜻깊습니다. 먼저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조직이고 또 어떤 목적을 둔 조직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사천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인 황재은 경남도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를 하고 22명의 경남도의원들이 동참하여 4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어떤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전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조 목적에서부터 26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내용 속에는 공공 갈등 영향 분석, 그다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17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등으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광역단체마다 13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공공갈등관리심의회와 공론화위원회를 또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비슷한 성격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네. 한 8년 전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고요. 2018년도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와 우리 또 창원에도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조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어떤 통합적 메시지를 담고자. 그래서 이 지자체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갈등을 좀 줄이고자 하는데 창원시 공론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한 20명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가 지금 이번에 발의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예견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갈등 전문가,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고요. 우리가 조례가 대표 발의가 되고 지난 2월에 이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소장님께, 교수님께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됐다는 건 공공 갈등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우선 갈등의 진원지는 대부분 정부 국책 사업이 많고요. 크게는 이제 작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들까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협상이나 조정 갈등 해결 방식은 좀
별로 없었고 그동안 대부분 행정 집행이나 법원 판결과 같은 법 제도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갈등의 씨앗은 항상 남아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사실 참여가 제한되고 네. 제3자가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협력적 거버넌스도 구축이 못된 경우가 허다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제3의 조직이 이걸 이제 조정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 기구인데요. 네. 최근에 경남도에서도 서부 경남 고속철의 터미널 위치 결정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필요성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고 공공의료 시설의 필요성과 재설립할 위치 네. 결정, 그다음에 경상남도 서부청사의 존폐 여부,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 이런 것들이 일부는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좀 반강제적으로 제3의 세력이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원 재개원 결정 과정 보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료원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진주의료원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게 위법한 결정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다 해체되고 난 이유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치명상을 경상남도가 입었었고 다시 작년 5월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를 통해서 21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7차례 운영회의 또 2차례 연석회의하고 네. 시민 대표들 100명이 모여서 자발적 참여와 4차례 토론 끝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고안을 통해서 또 장소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장소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뻔했었던 것들을 갈등 없이 잘 해결된 좀 좋은 선례가 남겨진 셈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3의 갈등 관리의 좀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공공 갈등 사례도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또 공공 갈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었을 때 좀 공공 갈등 관리가 필요했던 사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가지가 되는데 스타필드 작년에 이제 입점 결정할 때 저는 반대쪽 토론자로 계속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외지의 공룡이 들어오는 건지 네. 아니면 창원시 핫한 첨단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건지 이게 이제 이 둘이 논쟁이 붙었었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창원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쪽 토론자였기 때문에 스타필드 입점하기로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패배라면 패배였지만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한 공룡들을 향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고 예를 들면 스타필드가 입점이 됐을 때 교통 대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해결책을 해달라 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또는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달라 네. 그 지역민을 우선 고용해달라 그걸 다 협약에다 다 썼거든요. 그리고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윤의 일부를 환수를 해라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제시했던 것들에 이제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9사단의 유니시티라는 거대한 6,1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네. 그때도 이제 공론화위원회는 아닌데 오래된 이야기죠. 토론회는 아니지만 창원 시민들을 위한 최대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쟁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기대했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그 과정 중에 네. 밀당을 통해서 공공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공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좀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할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공공갈등위원회라 그러면 무슨 조그만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스타필드를 예로 들게요. 시민 공론화위원단을 2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 합숙을 하면서 10명씩 조를 짭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조에 말 잘하고 논리가 뚜렷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조, 12개의 조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골고루 듣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개 토론석상에서 그 시민 그 10명씩 모아놓은 그 조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상대방 반대쪽 찬성 쪽에다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심지어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찬성에 수긍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최종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단 200명이 최종 투표를 하게 되면 숫자들이 처음하고 초기하고 많이 변해요. 그러면 다시 또 안전한 보정을 통해 적절한 비율을 합산하거나 보정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는 이번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하면서 그걸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보면 공공갈등 진단, 경보제, 그다음에 현황 보고, 그다음에 전문가 매칭,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이게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2월 16일에 이제 첫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도민의 좀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공공갈등관리 이제 심의위원회 우리 그 고영감 교수님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고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여러 어떤 현안들 중에 어떤 우리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발굴하고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진행 중인 부분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용을 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지정 관리하고 그리고 이날은 이제 공공 갈등 조정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 갈등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한 정도의 회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공갈등 내막을 좀 살펴보면 된다 또 혹은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결론이 나야 해서 또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또 많이 빚기도 하고 또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갈등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공갈등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제 좀 좁게는 우리 지역민에게 익숙치 않은 시스템이라서 네. 이 시스템을 하다 보면 지쳐서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프랑스 경우에는 서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수백 번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심지어 대학 입학 시험의 대부분이 토론 시험으로 결정을 할 정도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보통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광역 지자체에서 이런 기구들이 거대 네.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조절을 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이게 정부 정책을 뭔가 합리성을 실어주기 위한 형식적 형식이 되지 않나? 네. 또는 그냥 플랫폼을 깔아주는 게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공 갈등이라는 게 결론의 결정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통해서 갈등의 본질이 뭔지를 상호 간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설득시키고 최종 결론에 승복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갈등 주체의 화합을 유도하는 강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부 간의 결정만 너무 이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공기관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또 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 집행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론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도리어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여기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도 뭐 밀양 송전탄 문제도 있었고 네. 그 있던 이 갈등을 이제 어떻든 줄이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과 또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도
그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령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지 이제 중재가 되는데 이제 그 경상남도 같은 그런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이게 이제 보통 뭐 법원이나 우리가 이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 그 축구나 우리 그 야구나 어떤 이 프로 경기에서도 보면 그 이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우리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이 위원회나 이 기구가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그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우리 그 정치인들, 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 의원님들, 또 우리 기초 군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저는 좀 이 갈등 전문가로 좀 더 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갈등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그 지역 대학과 또 이 조례 안에도 담고 있지만 이떤 갈등 전문가를 이 두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 같이 이렇게 또 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해서 그래서 이 갈등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지역 대학이 이 서로 좀 평소 때 이 지역 정치권과 이 갈등이 예정될 수 있는 분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서로 평소 때 소통하고 서로가 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저변을 사전에 좀 더 이렇게 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고 싶은 게 요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덕도 이제 신공항 건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인데요. 이 가덕도 입지부터 또 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어려움이 갈등 당사자가 사실은 지자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신공항 같은 경우는 광역 지자체가 갈등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이 여러 개의 지자체가 이제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을 이 공공 갈등에 이제 과연 이 조그만 조직의 갈등 그 해소 위원회에서 이걸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저는 그걸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긴 했지만 네. 이 사안별로 이렇게 국가의 국운을 좌우할 만한 커다란 동남권 신공항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새로운 위원회와 거기에 맞는 그 또 토론 단체들을 새로 해서 그 주제에 맞는 설득과 토론 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매번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조직이 계속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론화위원 심지어 이제 공론화위원 선정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치밀한 고민의 양쪽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이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기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훈 부회장님께서 이 경남도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방향성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 갈등을 중재하고 심의해야 될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만큼 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방향성은 투명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확보가 되게끔 이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도민들의 어떤 신뢰성 확보 여기에서 또 우리 정치권이 같이 함께해서 이 어떤 중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그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처음엔 환영의 기운이 많았습니다. 이해 당사자 입장을 청취하여 사안을 결정하겠다라는 수기 민주주의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적 그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양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설치 과정에서 운영 방식과 여론조사 문항 등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그 객관성과 어떤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상 단디 정책연구소장 김성훈 전 경남도 의원과 함께 경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와 방향성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